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방금 전까지는 할 말이 분명히 있었는데 상대가 그래서 내 생각은 뭔데? 라고 묻는 순간 목이 꽉 잠기고 눈앞이 하얘지는 경험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혹시 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 혼자 샤워를 하거나 침대에 누우면 말이 쏟아집니다. 그때 그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왜 나는 중요한 순간마다 입이 얼어붙을까? 그리고 다음 날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결론이 하나 남습니다. 나는 대화를 못하는 사람인가 봐.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결말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입이 얼어붙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말을 잘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지금 바로 대답은 어렵지만 도망가고 싶은 건 아니야. 10분만 정리하고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 이 한 문장이 나오기까지 사실 마음속에서는 아주 오래된 장면들이 되감기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메시지를 주고받고 짧은 답장 하나는 10초 안에도 보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 앞에서는 10초가 아니라 10분, 때로는 하루가 지나도 말문이 열리지 않죠. 상담에서 애착을 이해할 때 자주 나누는 흐름도 보통 4가지입니다.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혼란형. 그런데 갈등 앞에서 얼어붙는 반응은 단순히 소심해서가 아니라 몸의 경보와 관계의 기억과 말하는 습관이 겹치는 3단계 반응에 더 가깝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당신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이 대화를 거부한 게 아니라 너무 오래 안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당신을 보호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얼어붙는 순간을 아주 천천히 되감아 보겠습니다. 왜 입이 닫히는지, 그리고 다시 어떻게 첫 문장을 꺼낼 수 있는지. 배경과 맥락.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누군가가 우리 얘기 좀 해라고 말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목은 잠기고 방금 전까지 준비했던 말이 전부 사라지는 경험이요. 겉으로는 차분해 보이는데 속에서는 심장이 빨라지고 손끝이 차가워지고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라는 생각만 빙빙 도는 순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말솜씨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몸이 배워온 생존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1944년 한국 런던의 아동정신과 의사 존 볼비를 먼저 만나야 합니다. 볼비는 캐논버리 클리닉에서 절도를 한 아이들 44명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44명을 비교했습니다. 그가 주목한 건 도둑질 자체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어린 시절 누구와 헤어졌고 얼마나 오래 불안 속에 있었는가였습니다. 조사 결과 절도 집단 44명 중 17명이 만옷에 이전에 주 양육자와 6개월 이상 떨어져 있었고 비교 집단에서는 그런 아이가 2명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볼비가 던진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이 아이는 왜 나쁜 선택을 했을까? 가 아니라 이 아이는 왜 관계 안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잃어버렸을까? 갈등 앞에서 입이 얼어붙는 사람도 비슷합니다. 싸우기 싫어서, 상대를 무시해서, 회피하고 싶어서만 침묵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어린 시절에 울면 혼났고, 설명하면 말대꾸라고 들었고, 억울함을 표현하면 더 큰 갈등이 돌아왔던 사람은 어느 순간 이렇게 배웁니다. 말하면 더 위험해진다. 그래서 몸은 말을 멈춥니다. 생각을 멈추고, 표정을 지우고, 감정을 안쪽으로 접어넣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어쩌면 그 침묵은 사랑을 포기한 태도가 아니라 관계를 잃지 않기 위해 선택한 가장 오래된 방어였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장면은 1965년 미국 볼티모어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발달 심리학자 메리 에인스워스의 실험실입니다. 에인스워스는 훗날 1978년에 정리된 낯선 상황 실험으로 애착 연구에 중요한 장면을 남깁니다.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 전후의 아이들이 장난감이 있는 방에 들어가고 낯선 사람이 들어오고 엄마가 잠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총 8개의 장면, 각 장면은 약 3분씩 이어집니다. 어른 눈에는 짧은 실험처럼 보이지만 아이에게는 작은 이별과 재회의 드라마입니다. 흥미로운 건 아이들이 모두 똑같이 울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떤 아이는 엄마가 돌아오면 울다가도 안기며 진정했습니다. 무서웠지만 다시 연결될 수 있다는 몸의 기억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아이는 엄마가 돌아와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안에서는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아이는 다가가고 싶어 하면서도 밀어내고 안기고 싶어 하면서도 분노했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 어른들의 갈등과 닮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가까이 가고 싶지만 동시에 무섭고 설명하고 싶지만 입이 닫히고 붙잡고 싶지만 자존심 때문에 차갑게 굳어버리는 순간 말입니다. 1987년 신디 헤이잔과 필립 쉐이버는 성인의 연애도 애착의 언어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연구에서는 성인 응답자의 약 56%가 안정형, 25%가 회피형, 19%가 불안형에 가깝게 나타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갈등 앞에서 흔들리는 건 특별히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 많은 사람이 친밀한 관계 안에서 말하고 싶어도 얼어붙고 사랑받고 싶으면서도 먼저 방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배경은 왜 나는 말을 못할까? 가 아닙니다.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겁니다. 내 몸은 언제부터 갈등을 위험으로 배웠을까? 그리고 이제는 그 위험 신호를 조금씩 다시 배울 수 있을까? 괜찮아요. 늦지 않았습니다. 애착은 어린 시절에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안전한 대화 속에서 천천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루틴으로 들어가기 전 우리가 왜 갈등 앞에서 얼어붙는지 그 오래된 배경을 함께 이해해 보려 합니다.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가 화를 내는 순간 당신이 말을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머릿속에는 말이 너무 많았어요. 그건 오해야. 나도 힘들었어. 그렇게 말하면 너무 아파하고 싶은 말이 한꺼번에 올라왔는데 몸이 먼저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월세 80만 원, 대출금리 6, 2%, 카드값 120만 원.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대화가 시작됐을 뿐인데 어느 순간 상대의 표정이 차가워지고 목소리가 커지면 갑자기 목이 꽉 막히는 느낌.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약해서가 아니라 예전에 배운 생존 방식이 자동으로 켜진 겁니다. 한 분은 연인과 적금 이야기를 하다가 얼어붙었습니다. 5% 수익률 상품을 들지 말지. 이자 소득세 15. 4%까지 계산하며 차분히 말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상대가 너는 왜 늘 혼자 결정해? 라고 말한 순간 그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침묵 안에 반박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나도 같이 잘해보고 싶었어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직장에서 팀장이 이 정도도 못해. 라고 말하자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7명이 있었고 프로젝트 예산은 3천만 원이었고 이미 본인은 밤 11시까지 자료를 고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입 밖으로 나온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야 눈물이 났죠. 왜 나는 그때 아무 말도 못했을까?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왜 그 순간 내 편을 들어줄 수 없었을까? 여기서 반전은 침묵이 관계를 망치려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침묵은 당신을 보호하려고 나타납니다. 어릴 때 화난 사람 앞에서 말하면 더 혼났던 사람, 설명해도 변명이라고 들었던 사람, 울면 약하다고 들었던 사람은 갈등이 오면 몸이 먼저 기억합니다. 말하지 마. 가만히 있어? 그래야 덜 다쳐. 그래서 애착 회복 대화의 첫 번째 루틴은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먼저 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은 그때가 아니야. 지금 나는 도망치지 않아도 돼. 그리고 아주 짧게 말해보는 거예요. 나 지금 얼어붙었어. 잠깐만 시간을 줘. 이 한 문장은 싸움을 피하는 말이 아니라 다시 관계 안으로 돌아오겠다는 신호입니다. 처음부터 멋지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그냥 얼어붙은 나를 비난하는 대신 알아차리는 것. 거기서 회복은 시작됩니다. 클라이맥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분명히 내 마음은 억울한데 상대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뭔데? 라고 묻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험이요. 하고 싶은 말은 많았는데 입술은 붙어버리고 눈물만 차오르고 나중에 혼자 방에 들어와서야 완벽한 문장들이 떠오르는 경험.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당신이 약해서도 대화를 못해서도 아닙니다.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갈등 상황에서 말을 잘 못해. 그런데 사실은 반대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 오래 살아남느라 말을 멈추는 법을 배운 사람일 수 있어요.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말해도 소용없었던 사람 앞에 다시 서 있는 겁니다. 한 내담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남자친구가 조금만 차갑게 말해도 저는 바로 죄인이 된 것 같아요. 설명해야 하는데 설명하면 더 미움받을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또 답답하다고 하니까 그냥 몸이 꺼져요. 이 표현이 정말 정확합니다. 몸이 꺼지는 거예요. 애착 체계는 사랑을 잃을 위험을 감지하면 논리보다 생존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뇌는 대화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버림받지 않기 위한 최소 피해 전략을 실행합니다. 그 순간 마음속 손익 계산이 순식간에 돌아갑니다. 지금 말하면 싸움이 30분 길어질 수 있어. 침묵하면 당장은 3분 안에 넘어갈 수도 있어. 겉으로 보면 침묵이 이득처럼 보입니다. 30분 손실을 피하고 3분으로 줄였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비용은 뒤에 옵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은 그날 밤 2시간 동안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고 다음 만남에서는 거리감이 20%쯤 더 생기고 같은 패턴이 10번 반복되면 관계 안의 신뢰 잔고는 거의 바닥납니다. 더 무서운 건 감정에도 일종의 연체료가 붙는다는 거예요. 오늘 나 그 말에 상처받았어 라는 10초짜리 문장을 삼키면 내일은 나는 왜 항상 이런 사람만 만날까 라는 1시간짜리 자기 비난이 됩니다.
일주일 뒤에는 어차피 말해도 안 바뀌어 라는 포기감이 되고요. 처음에는 감정 원금이 1이었다면 침묵과 해석이 붙으면서 3, 7, 15처럼 커집니다. 그러니 당신이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래 참은 감정이 한꺼번에 청구서를 내민 것뿐이에요. 그래서 회복의 첫 문장은 멋질 필요가 없습니다. 잠깐만, 나 지금 얼어붙었어. 이 한마디면 됩니다. 이건 변명이 아니라 위치 확인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더 짧아도 괜찮아요. 화난 게 아니라 무서워졌어. 이 문장을 말하는 순간 갈등의 방향이 바뀝니다. 상대를 이기려는 대화에서 나를 설명하는 대화로 넘어가거든요. 오늘 기억해 주세요. 입이 얼어붙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더 빠른 말솜씨가 아닙니다. 먼저 몸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은 예전이 아니야. 나는 버려지는 중이 아니라 대화하는 중이야. 그리고 딱 6초만 숨을 길게 내쉬어 보세요. 그 다음 1문장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바로 대답하기 어렵지만 도망가고 싶은 건 아니야. 이게 애착 회복 대화 루틴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늦은 게 아닙니다. 그동안 침묵으로 관계를 망친 사람이 아니라 침묵으로 자신을 지켜온 사람이에요. 이제는 같은 침묵을 벌로 쓰지 않고 잠깐의 쉼표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그 쉼표 뒤에 아주 작은 진심을 하나만 놓으면 됩니다. 나 사실은 가까워지고 싶어서 무서웠어. 마무리.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싸우고 싶은 것도 아니고 상대를 무시하려는 것도 아닌데 갈등의 순간만 오면 머릿속이 하얘지고 입이 딱 얼어붙는 경험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몸이 배운 보호 방식일 수 있습니다. 말하면 더 혼날 것 같고 설명해도 이해받지 못할 것 같고 결국 침묵해야 안전했던 기억이 몸에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의 루틴은 거창한 대화 기술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에게 지금은 예전이 아니야 라고 알려주는 작은 회복 연습이었습니다. 지금 내 관계 속에서 갈등이 반복된다면 대화를 잘하는 법보다 먼저 얼어붙은 나를 탓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주세요. 댓글로 갈등 상황에서 내가 가장 자주 삼켜버리는 한 문장 글 알려주세요. 이 시리즈가 도움이 된다면 구독해 두시고 다음 상담도 이어서 함께 해주세요. 오늘 다룬 애착 회복 대화 루틴을 천천히 따라 해보고 싶다면 설명란 링크 확인해주세요. 다음 편 예고. 두 편에서는 얼어붙은 입을 다시 열기 전에 마음을 안전하게 만드는 첫 문장을 함께 연습해 볼게요. 한국상담심리학회 https://크르크퍼 국가정신건강정보 포털 https://www 멘탈헬스 AP 사이칼러지 토픽스 https://www org 토픽스 설명란에는 참고자료와 관계, 점검 체크리스트 링크를 함께 남겨두겠습니다. 지금 관계가 반복해서 힘들다면 저장해두고 대화 전 다시 확인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회복 루틴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